작가님이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안 돌아갈 거예요. 절대로. 우연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네. 여기까지 올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돌아가도 되는데 지금 나의 10대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당신이 옳다는 거죠. 주변에서도 내가 얼마나 이게 딱딱하고 막 고착화된 이미지면 다 후배들이 선배님이 유튜브를요? 막 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엄청 높겠지. 지네만 살아먹겠다고. 뭐 유튜브 시장에 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뜻이니? 막. 뭐 이거 무선 마이크야? 이거 요즘 유튜버라는 필수템이야? 나 생전 긴장해 본 적 없는데 긴장되는 거 알아?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시대의 마음을 깨는 마이너 손흥민입니다. 사실 데뷔하면서 MCR을 고양이가 떴어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인연을 맺었나 봤더니 작가님 10년이 넘었더라고요. 10년 생각나세요? 금방 갑니다. 2000 네. 우리가 13년에 네. MBC에서 프로파일이라고 약간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을 때 네네. 출연자 그리고 제가 투샷 진행자로 썼다가 제가 되게 당황했었죠. 저 키가 작아가지고 투샷이 안 나와서. 아니 그때만 해도 되게 이게 뭔가 어떤 시대적인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다는 되게 파격적인 접근이었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는데 정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10몇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정말 더 많이 유명해지셨고 책도 여러 권 내셨던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책은 첫 번째를 내고 났더니 이거를 견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에 대한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를 내고 세 번째를 냈더니 어느 순간인가 다섯 번째 책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작년에 내신 책과 지금 올해 또 내신 책 이게 핵개인의 시대 그리고 호명사회 네. 그러니까 시대 예보라는 큰 틀 안에서 전작과 후속작을 내셨던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해 봤더니 23년 차 지금 직장인에 네. 10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고 네. 정말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 지금 이 문장 안에 저의 지금 걱정과 이런 문제의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문법을 알려주는 것이 맞나?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기존의 문법이 무엇인가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문법이라는 것은 뭐 학벌,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극소수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게 기존의 문법이라고 저는 떠오르거든요. 작가님은 뭐라고 규정하시겠어요? 그 문법이 얘들에게 과거 제도였고 한국에도 지금도 입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 그랬네. 순간부터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거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그러고 나면 탈진해요. 그래가지고 예. 많이 올라온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회사에 들어왔다고 좀 쉬고 싶다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대학만 해도 그래요. 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으면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할 때인데 이미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준비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통과가 마치 피니시 라인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제도 안에 매여서 소중한 시간들을 날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제도를 벗어나는 거 지금 뭐 최근에는 고등학생 자퇴율이 뭐 사실상 최고를 찍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똑같은 게 예. 그 자퇴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퇴의 목적이 현행 입시 제도의 맞아요. 요즘 맹점 때문에 우회로가 있었게 한다면 똑같이 또 레이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고 나는 학력에 의한 방법보다 결과로 날 승부하겠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본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과감하게 그런 지금 기득권의 제도, 기존의 제도를 벗어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개인의 역량이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생각해 봐야죠.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돈 안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면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회피동기가 돼요.
A가 싫어서 B를 하면 안 돼요. B가 좋아서 가야지. 아, 그러면 작가님, 만약에 내가 어릴 때 운 좋게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면 감사한데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게 적기 때문에 40대 분들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래요. 많이 그렇죠. 네. 그럼 그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찾나요? 본인을 물어봐야죠.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그걸 남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뭘 맛있어 하나요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프로토콜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게 그냥 다짜고짜 10대 아이들에게 뭐 20대들에게 너 지금부터 너를 잘 고민해봐. 잘 들여다봐.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기존의 문법대로 교육받았던 세대로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되게 단순한 답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찾으면 돼요. 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못 찾았는데. 아, 내가 찾아야 내가 찾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나 아닌데 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남인데. 왜 나는 안 챙기고 남을 챙기는 거죠? 지금 혼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런 분이 계세요. 난 못한대요. 내가 못하는 걸 남한테 어떻게 시켜요? 야, 자기도 못하는데. 엄마는 일단 못하니까 너라도 해. 막 이런 거죠. 그럼 안 되죠. 내가 해야죠. 내가 하면 하겠죠. 그도. 그 과정을 같이 밟아 나갈 텐데. 갑자기 뼈 때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이제 자기에게 집중해야 된다,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조직을 넘어서 개인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책에서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근데 재능이 필요한 분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절대적으로 공감할 텐데 애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몇 년을 해요. 네.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클럽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분야는 특히 네. 예체능 같은 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라바시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성공의 학자들은 다 썼어. 공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절대적으로 재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영역은 분야는 없다. 아니요. 분야는 가면 안 된다. 아, 가면 안 된다. 왜냐면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 이건 토너먼트라고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근력, 반응에 그러니까요.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정 같은 게 포함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난 테니스 게임을 만들어 볼까? 네. 테니스 해설을 해볼까? 아니면 테니스 코치를 해볼까?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방향을 바꿔야 그렇죠. 되는구나. 내가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야죠. 오. 그런 거 같지?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쨌든 숱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지금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나요? 이제 성공에 대한 부분도 네. 정의가 좀 다른데 그 성공의 공식에서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생전에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삶에서 네. 그만큼 우애를 얻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사망한 다음에 바뀌어도 돼요. 난 정말 이 인류의 문명사에 큰 획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 200년 후에 알려줘도 돼요. 그 다음에 정의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면 내가 얘기한 성공과 아이의 성공이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아까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결과에 목표를 두지 말고 그 과정에 목표를 두면 성공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후대에 내가 죽고 나서 그게 이루어져도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가 좋아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차오르거든요. 음. 근데 그렇지가 않고 결과를 탐했다면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비참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깨지는 게 보여요.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공무원이 돼. 근데 지금 노량진의 경기가 예전 같지 않대요. 공무원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응시하는 분들이 지금 90만에서 20만으로 줄었어요. 9급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불과 한 12, 3년 사이에.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선망성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힘들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전에 했던 세칭 좋은 직장이라는 게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봐야지라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좀 주목되는 네. 이런 삶은 정말 요즘스럽고 혹은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인물들은 혹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에요. 그냥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청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두려워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돼볼까? 제가 뭘 봤냐 하면 20대 초반에 돼가지고 정년까지 40년 가까이 다니면 네. 얼마 버는지 엑셀을 정리한 표를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표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삶을 미래 살아본 거예요. 40년을 가까이를.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보람, 긍지 그건 없고요. 소득만 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끝나냐 하면 에이 하면 안 되겠네. 네네. 이 돈이 얼마 안 되는구만. 다른 거 뭐 해볼까?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점심 모목제가 돼요. 이것도 안 되네. 네. 이것도 안 되네. 뭐 대기업은 중간에 그만둔다면서 뭐 이런 얘기로 끝도 맞아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끼리 막 배틀 떠요. 뭐 이거 얼마 번다, 이거 얼마 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나오죠. 뭐 20억 받고 감옥 갈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금전으로 자꾸 가치를 다 사상시켜가지고 다른 형태의 가치를 다 없애는 그런 논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각 엄마가 그 나름의 어떤 치열함이 있고 그건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몸소 하고 계신 이분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럼 만약에 작가님이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안 돌아갈 거예요. 절대로. 저랑 똑같으세요. 절대로 안 돌아가요. 저는 다시는 태어나고 네. 싶지 않거든요. 그 과정이 우연의 반복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네. 여기까지 올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 단호하시네. 그러면 안 돌아가도 되는데 지금 나의 10대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당신이 옳다는 거죠. 이건 되게 위로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당신의 삶인데 당신이 옳은 거예요 무조건.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옳은데. 근데 지금 다들 옳지 않으니까 어떠해야 된다라고 옳음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강요하시는 분들한테 너는 잘 살고 있니라고 되물어 주면 그러니까 된다.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지. 음, 스스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를 되물어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50대인 경우에도 남은 게 50이 넘게 남았는데 그럼 살아온 기간만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다 보면 내 인생이 차오르는 걸 느끼니까 타인의 인생에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을까?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과거스러운 거겠네요. 네. 매우요. 기존 시스템 하에서 네.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결국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걸 원치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거는 네.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열릴 거냐를 바라본다면 바뀐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당신의 호가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을 하면 그 인생은 이미 그것만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 작가님께서 제가 엄청 올드한 지금 생각과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저도 느꼈어요. 제가 진행하면서 그 고백. 그러면서 이거 유튜브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기획하고 앞으로 이어가고 싶은 건 이런 어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혹은 기존의 길을 잘 가다가 혹은 아예 시작부터가 다른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만의 색깔이 좋아서 따라왔더니 이렇게까지 이뤘더라. 근데 그 이뤘다는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지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역추적을 해서 너는 과연 10대 때 어땠길래 이런 내적 동기가 형성될 수 있었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집하고 이어왔냐. 장벽은 어떻게 넘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위인전의 가장 큰 맹점은 위인전? 그 삶을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의 목을 배웠다고 해서 장군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따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삶도 있어라고 바라보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회가 다양하니 다들 욕구가 있다면 좀 과감하게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어.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건 그의 용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있으면 잊지 말아야 될 건 확률이에요. 그가 굉장히 아웃라이어라면 똑같은 일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고 그렇지가 않고 그도 할 수 있으니 나도 해봐야지라고 하는 건 멋진 일이고요.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이걸 갖고 퇴사한다 생각하시면 좋은 게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좋은 게 나와요. 제가 이 채널을 네. 가지고 네. 내가 퇴사를 해서 진짜 계속해서 갈 그렇죠. 거야. 그럼 무조건 좋은 게 나와요. 용기를 얻으신 예. 것 같아요 지금. 그럼 훨씬 더 절박해지네요. 그럼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네 분이 사라져요. 맞아요. 이유가 이 많은 분을 고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만 가지고 움직이고요. 심지어 팀참에는 혼자 찍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따뜻한 온실 속에서 아주 용 쓴다. 약간 이런 그것보다는 네. 혜택인데 그 혜택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은 절박하면서 나온다. 곧 퇴사한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개인을 찾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아. 생활기록부 보다가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네. 아나운서가 있더라고, 장래희망에.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이제 가을은 없어졌습니다. 여름. 아니 비었어요. 아니요, 미안해. 나도 저장- 모르게 이게 터졌네. 예.